안녕하세요. 가트로 캠퍼스 엘라 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있었던 미국장 상황 한번 보도록 하고요. 몇 가지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수는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디즈니도 그렇고 시스코 시스템즈라는 회사도 그렇고요.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실적을 이제 기록하면서 주가를 조금 끌어올렸죠. 근데 이제 또 계속 갖고 있는 리스크는 코로나죠. 코로나가 지금 계속 확산세가 퍼지면서 뉴욕 같은 경우는 모든 공립학교는 닫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모든 신경을 이제 선거에만 쏟고 있어서 지금 코로나에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코로나가 너무 많이 퍼지고 있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주식시장은 오늘 좀 혼조세를 보였고요. 첫 번째로 미국 지수입니다. 지수는 이날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날 하루치를 보면 이렇게 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살짝 하락했다가 다시 쭉 상승을 했죠. 그래서 주가는 일단 10월 말보다는 계속 상승을 했어요. 이때 이제 선거 기간에 바이든이 될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면서도 상승을 했고, 그 뒤로 이제 백신 발표가 나오면서 쭉 상승을 해서 여기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S&P도 비슷하죠. S&P도 이날 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는 더 상승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달짜리 그래프를 봐도 앞서서 봤던 다우지수 그래프하고 비슷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오르락 내리락이 심했어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바이든이 될 것 같을 때 같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 뒤로 이제 백신 발표 뉴스가 나오면서 이때 크게 하락을 했죠. 거의 이제 언택 종목들이 많아서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나서도 다시 또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골드를 보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이때 백신 발표 때 하락을 했다가 그 뒤로는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90달러대까지는 이렇게 회복을 했어요.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실버죠. 실버도 23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요. 지금 24달러에 머물다가 오늘은 25달러 선에 이렇게 진입을 했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는 재고량도 안 좋게 나오고요. 이제 코로나가 다시 확산할 거라는 그런 것 때문인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은 40달러 선을 깨지 않고 다시 상승을 했는데요. 천연가스는 크게 하락을 해서 3달러 선을 깨고요. 지금 2.9달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4시간짜리 그래프를 보면 지금 다시 하락했던 것만큼 지금 다시 하락을 했는데요. 여기서 더 하락을 한다면 또 크게 하락을 할 그런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니오, 테슬라, GM을 보겠습니다. 니오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일단 이 금요일날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7%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이때 상승했던 거에 비하면 거의 15% 정도 이렇게 하락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프가 계속 상승을 했죠. 사실 이게 5일짜리 그래프인데요. 만약에 전날 50달러에 마감을 했으면 이날 오픈을 하고서 54달러, 그러니까 거의 10%가량 상승을 했어요. 오픈하자마자. 근데 그 뒤로 계속 하락을 했죠. 계속 하락을 해서 거의 15달러가량 하락을 했다가 살짝 회복을 해서 지금 44달러에 마감을 했는데요. 애프터 마켓에서는 여기서 더 하락을 해서 43달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니오를 비롯해서 지금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몇 번 제가 말씀드렸죠. 니오, 샤오펑하고 리. 샤오펑이 가장 상승폭이 컸고요. 그 다음에 리오토스, 그 다음에 니오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바이든이 될 것 같은 거 그런 기대감에도 상승을 했고, 또 중국 회사라는 점, 중국 시장이 크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생각해보면 엄청 급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정이 오는 것 같고요. 이 회사 말고도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 지금 그래프가 정체되어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이제 바이든이 된다고 했을 때 상승을 하긴 했어요. 상승을 하긴 했는데 이제 앞선 이 중국 전기차 회사들보다는 상승폭이 적었고요. 근데 또 이제 이 회사들이 하락을 하면 또 같이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 주가가 지금 현재 요런 상태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저항선과 지지선을 깬다면 어느 쪽으로 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미 크게 올랐죠. 퍼가 1000이 넘어요. 그러니까 PER 값이 1000이 넘는 회사라서 조정이 언제 와도 이상하진 않는 회사입니다. 반면에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는 오늘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테마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하락을 했고요. 오히려 이제 전통차 종목들이 상승을 했어요. 이제 이 회사들이 전기차 이 종목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 뭐 차도 이제 하나둘씩 다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제 트렌드가 완전 전기차 회사에서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여겨지는 이런 이제 전통차 회사들에 몰리는 것 같습니다. 주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 가격은 이미 다 회복을 했고요. 지금 이제 주가가 $40 선은 이제 뚫었고 여기에서 또 이제 머무를 것 같은데요. 일단 GM 그래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로얄 캐리비안하고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보겠습니다. 백신 발표하고 나서 가장 수혜를 본 게 이 두 회사들이죠. 일단 크루즈도 그렇고 항공계통도 그렇고 주가가 가장 안 올랐었으니까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얄 크루즈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전보다 약간 한 50% 정도 주가는 회복을 했고요. 백신 발표 때 가장 크게 올라서 78까지 올랐다가요. 살짝 하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70 선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일단 그래프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그렇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또 이미 1% 정도 더 상승을 했고요. 이렇게 그래프가 보여지는데요. 사실 항공계통들은 지금 주가가 회복하려면 더 멀은 것 같아요. 다시 지금 코로나 락다운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이때 되면 또 더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으로 징동과 디즈니를 보겠습니다. 징동 같은 경우도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어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1.2% 정도 상승을 했고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날 11월 11일이 중국 광군제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쇼핑을 하는 날이었죠. 그래서 이날 판매량 당연히 많았고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주가가 또 바로 이렇게 점프를 했어요. 거의 15% 정도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자면 사실 이 코로나 전에 주가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이때
가장 낮았을 때, 사실 진동 같은 경우는 원래 $40 선 그 전에 2018년에 이렇게 있었는데요. 2019년에 이 $19 이때까지 떨어졌었죠. 사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진동닷컴 CEO가 미국에서 여자 문제를 일으켰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혼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주가가 사장 CEO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했었다가요. 그 뒤로는 좀 여기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죠. $30에서 25달러에서 $30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뒤로는 주가가 그냥 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디즈니입니다. 디즈니가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게 좋은 게 플러스가 아니라 예상치가 마이너스 0.7이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예상치가 마이너스 0.2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실적이 좋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더 나쁜 걸 예상했지만 그만큼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나와서 그랬는지 몰라도 사실 이 목요일날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픈을 하자마자 사람들이 다 팔면서 조금 하락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뒤로는 살짝 상승을 해가지고 전날보다는 상승을 한 채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짜리 그래프를 보면 디즈니도 이 코로나 전 가격은 이미 다 회복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락다운이 시작되면 또 타격을 입을 거예요. 그래도 디즈니 같은 경우는 낫죠. 왜냐면은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이 디즈니 같은 경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넷플릭스랑 비교를 하면 콘텐츠 개수나 다양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물론 또 넷플릭스에서 볼 수 없는 거를 디즈니에서 볼 수 있으니까 디즈니 자체도 조금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리즈가 아니라 이제 단편성으로 끝나는 거, 그게 문제긴 해요. 요즘은 이제 넷플릭스도 볼 게 없다고 하는데 디즈니는 이미 사람들이 다 봤다고 하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도 다른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